안녕하세요. 끝판왕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행보 형태를 좀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일단 이 구조에서 눌림이 나온 다음에 좀 반등을 주면서 좀 여기를 좀 버텨주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보시면, 이제 새벽 동안 미친 싸움이 있었다. 여기서 숏을 40배나 쳐서 무슨 6천억 규모로 건방지게 숏을 쳐놔서 이걸 이제 죽이려고 해서 순간적으로 83,000에서 85,000달러까지 급등을 했다가 다시 베팅급을 늘려가지고 총상을 피했는데, 이게 1시간 봉이나 이런 걸 보시면 요 캔들이거든요. 새벽에 이런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일단 그 고래가 청산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숏스퀴즈가 나오면서 일종의 내러티브가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뭔가 게임스탑 때를 좀 떠올리긴 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CME 갭을 보면 좀 생기긴 했습니다. CME 갭이 생겼다가 바로 1시에 채우고 다시 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이 CME 갭까지 완벽하게 채워지려면 일단 한 번 더 올라가는 과정이 남았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채워질 때가 되면은 숏스퀴즈가 일어나겠죠. 고래들이 청산이 당하면서, 그런 고래가 청산이 당하면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시간이 좀 필요해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그 파월이 금리나 이런 것들을 뭐 인하라던가 아니면 이제 QT에서 양적 긴축에서 QE 양적 완화로 바뀌려고 하는 시간이 이제 컨센이 지금 5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마 좀 뭐 박스권과 같은 좀 답답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근데 그러다가도 이런 스탠스로 바뀔 때쯤이 되면 한 번에 바뀔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이제 시장의 유동성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제 1시간 봉으로 봐도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뭐 월봉 이런 걸로 봐도 지금 보시면 거의 뭐 올타임 하이가 다시 됐어요. 전체 유동성. 근데 이제 여기서 미국의 M2를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덜 왔기 때문에, 이제 미국 쪽에서 안전세를 바꾼다면 그러면 다시 또 이런 유동성이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다른 스테이블 코인을 보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USDC도 그렇고요. USDT도 차근차근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 전체 코인의 시총 자체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가 갖춰졌냐면, 유동성은 어쨌든 갖춰졌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가 있을 거다. 그 시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까지는 조금 인내심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런 게 어쨌든 좀 끝나간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좋은 움직임으로 바뀔 수가 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좋은 움직임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뭐 이러한 추세선을 다시 리테스트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렇게 길게 횡보했다가 이동평균선들이 다 만나게 된 다음에 한 방에 이걸 뚫으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건 일단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횡보를 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저항이라는 것들을 작용하는 이동평균선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하락 추세선도 그렇고 점점 기준점이 시간이 지날수록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횡보가 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여기를 잘 버틴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숏스퀴즈가 나오면서, 그리고 하락장에 절여져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숏스퀴즈 플러스 신규 숏을 또 치게 만들 것이고, 이 신규 숏이 또 숏스퀴즈가 나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신고점까지 빠르게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런 게 오기 전에 일단 좀 여기서 응축시키는 과정, 힘을 좀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간에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흔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과정에서 흔드는 건 어쩔 수 없고, 좀 이런 거를 기다려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미넌스를 봐도 여전히 어디로 갈지 방향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를 갈 수도 있고, 거의 두 가지로 다 열린 상태라, 일단 뭐 크게 보면 이렇게 세 번의 고점을 찍으면서 저항을 막고 추세 변곡이 되는 과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때 언제 그랬냐는 듯 얘가 여기서도 갑자기 말아 올리면서 도미넌스를 올렸던 상황도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원칙을 지키고, 이 원칙이라고 하면 현금 비중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 비중과 그 다음에 이제 알트를 천천히 알천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좀 원칙을 지키면서 차근차근 유지를 한다 보면 시간은 흘러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못 잡은 사람들, 나중에 출발을 할 때 못 잡은 사람들은 또 나중에 고점이나 이럴 때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데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를 할 거면 천천히. 근데 나중에 돼서 놓치고 여기서 반신반의 하다가 이때 와서 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포에 매수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이러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해주신다라는 마인드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전제, 현금 비중과 비트코인 비중을 좀 풀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알트를 조금씩 쳐다보자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도미넌스가 아직까지 방향이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이걸 고점을 또 깰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3번 저항을 맞았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이 저항이 나중에 뚫었을 때는 또 이러한 피레침과 같은 그 급격한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대비를 하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의 변화인데 되돌림이 이렇게 주잖아요. 이렇게 주는데 크게 되돌림을 줬다. 근데 이번에도 큰 되돌림을 줬는데 어쨌든 이 다음에 그렇죠? 요 지점을 깨지는 않았거든요. 이 두 번째 되돌림이. 또 이제 세 번째 되돌림도 이 구간을 깨지 않고 올라간다면 어쨌든 조정에서 머물고 하락장이 아닌 그 다음에 또 상승장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알트코인의 시총을 봐도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 때도 보면 큰 시총의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리테스트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렇게 한번 해보면 돌파가 나온 다음에 리테스트를 하는 구간이었고 이게 잘 마무리가 되면 또 추가로 올랐을 때는 또 이러한 큰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예 폴리마켓에서 지금 100%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뭘로 100% 예측하고 있냐? 페드 연준이 5월 전에 QT를 끝내고 QE 쪽으로 가려고 하는 가능성을 100%로 예측하고 있어요. 5월 전이에요. 그러면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길어봐야, 그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우리가 좀 뭐 흔들 수는 있는데 그 흔들기를 좀 잘 견뎌내면서 그게 지난다면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빠진 만큼 또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그래서 좀 응축되는 기간 동안 우리는 차분하게 원칙을 지켜주면서 천천히 매집한다는 마인드로 가주시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하는 그런 매집 타이밍보다 한 10박자 정도 느리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급해서.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가 현재 시장이 쇼를 일으킬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 나스닥과 S&P 500은 근래 최대 규모 숏포지션 접근했다. 이게 뭐 다르게 얘기하면, 그렇죠? 대부분이 시즌 종료 그리고 증시의 붕괴, 뭐 경기 침체 이걸 엄청 보고 있다는 소리인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를 스퀴즈가 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게 너무 많으면 오히려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닌 포지션이 반대로 갈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러한 추세선 라인의 부근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오르면서 알트코인이 가던 시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비트를 해킹했던 북한이 이걸 다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이더리움을 세계 3대 비트코인 보유국이 됐다. 어지럽긴 한데요. 어쨌든 전략 비축 자산을 해버렸네, 어떻게 보면. 에휴, 그죠? 뭐 어쨌든 씁쓸하긴 하지만 어쨌든 국가에서 이거를 비트코인을 바꾼 다음에 팔지만 않는다면 뭐 어떻게 보면 뭐 일종의 전략 비축 자산이 참 웃기면서 슬픈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일단 이거는 뭐 좀 시간이 지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우리나라도 나중에 되면 뭐 해킹을 해서 얻는 게 아니고 정말 전략 비축을 진짜 매수를 해서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봐서 그거는 뭐 정말 멀지 않은 미래에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제 정세는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고 러시아가 언제 그랬냐는 듯 미국과 좀 잘 지내려고 하고 있고, 그죠? 트럼프가 이제 또 여러 개의 이슈들을 만들면서 정말 이제 격동의 세계 정세를 만들고 있는데 그만큼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건 우리 시장에서도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폭은 크지만 기간 조정 자체는 좀 짧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좀 더 참으면 좋은 시간 올 거니까 이 부분 항상 유의해 주시고,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루라도 빠르게 시장을 떠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득입니다. 근데 떠난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떠났다가 여러분들이 못 참고 다시 돌아오면 보통 그 언저리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